그래서 많은 조간 신문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소설가 한강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한강 노벨 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e prize? Yeah, he talked to me about this news, so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8 o'clock in the evening, so yeah, it's a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Do you have any ideas on how you will celebrate this Nobel Prize? After this phone call, I'd like to have tea with, I don't drink, so Okay.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tonight. 역시 소설가는 다릅니다. 어떻게 축하하고 싶냐? 라고 하면 뭐 김부식 교수님 같은 분들은 뭐 기분 좋게 한잔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차를 마시고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해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과랑 노벨 문학상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인데도 주위 지인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기보다 사색하고. 네, 본인이 스스로 내면적인 사색과 성찰과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고 또 방송이나 사람들 만나고 또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떻게 축하할 생각이냐니까 조용히 축하할 생각이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정도 경사스러운 일이면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축하하는 게 우리 같았으면 뭐 동네 잔치도 벌리고 현수막도 돼지도 몇 마리 잡고 벌리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어제 그 긴급하게 저 발표가 난 다음에 정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역시 우리 한강 작가님의 그 내공이 참 잘 드러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더 알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관종이 판치는 이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내면과의 대화 이런 게 충실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노벨상도 타게 된 배경이 그거였던 것 같고 역사적인 사건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성찰과 고민 속에서 스스로 작가가 대화하면서 단어 하나 또 글씨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엄청난 공력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정도의 평소에 작가로서의 삶을 묵직하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웨덴 한림원 측이 소설가 한강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한강 작가가 소설가로 등단하기 전에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소설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작가의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는 시적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 노벨위원회 측도 그 점을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노벨위원회가 SNS에 한글로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강이라고 한글로 노벨위원회 SNS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글로 썼다는 게 참 좋죠.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명도 이렇게 한글로써 노벨위원회가 표현을 했습니다. 에우로파 이렇게 참 대단하죠. 김용주 의원님, 네. 특히나 이 아시아권에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잘 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영어로 보고 영어로 심사하고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느끼는 이 영미권 문학이 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우리말 한글로 돼 있는 작품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과연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역대 뭐 고은 시인이나 황석영 씨 같은 분도 많이 도전했었습니다만 아쉽게 안 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강 작가만 하더라도 28개국에 네. 70여 종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작가 못지않게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가, 네네. 이 번역가가 보니까 87년생인가요? 그런데 37살 이분인데 케임브리지 영문과를 나오고 런던 대학에서 한국학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번역가가 발굴해낸 작품이거든요. 번역가도 국가상을 대단하다. 받았을 때. 그래서 이 한국적인 어떤 생각들, 역사성들을 왜냐하면 한일몸에서도 이번에도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예.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는 몽고 반점,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뤘고요. 또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작품은 이 4.3 사건을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한림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채식주의라고 자라는 작품이 있을 때는 세 작품을 엮었던 부분인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폭력에 맞서는 어떤 정신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번역하려면 그와 같은 한국 사회의 역사성, 즉 몽고의 침입이라든지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 없고, 네. 또 실제로 이 기회에 그동안의 문화부, 우리 국가가 이 번역하는 데 대한 많은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결실이 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그 전 세계 소위 K 뷰티, 뭐 K 콘텐츠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학이 더군다나 이제 서구적 남성주의가 아시아적 여성주의로 큰 판이 바뀌었다. 아까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기적인데, 한강의 기적이다. 그 앞에 한강,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은 한나라 한자예요. 네. 근데 이 한강은 나라 한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기적이 이 문화적인 대국이라는 것이 한강 작품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국위선양이죠. 네.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입니다.